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와 기아차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발표를 했습니다. 당분간 주차도 실내 차고에 하지 말고 야외에 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는데요. 어떤 모델이고 또 어떤 문제점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LA에서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는 그 미국의 유명 여가수가요, 공연 장비를 싣고 오는 트럭 기사분들에게 1인당 무려 10만 달러씩 주는 통큰 기부를 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역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캐나다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긴급구호대가 파견 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소식. 70여 년 전 한국 전쟁 때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캐나다가 2만 6천여 명의 군인들을 파병해 주었고, 7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서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를 돕기 위해서 소방 인력과 구조 인력 등이 와서 은혜를 갚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 달여간의 파견을 마치고 이들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그 뒷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주 산불 진화 지원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의 해외 긴급구조대가 현지에서 산불 진화율 94%를 달성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갔습니다. 어제 한국에 막 도착한 구호대 측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 산불과 늪지대 그리고 해충이 득실거리는 어려운 작업 환경이었지만, 우리 구호대는 한 달여간 작전을 수행하면서 산불 진화율 94%를 달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퀘벡주 당국은요, 한국 구호대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빌면 그 지역에 사는 7살, 8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아빠의 손을 잡고 이 베이스 캠프를 찾아와서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쓴 손편지를 대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요, 귀국하는 한국 구호대원들이 탑승한 전세기 그 비행기까지 직접 올라와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한국 구호대원들이 탑승한 그 전세기에 올라가더니 당신들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영어로 인사한 뒤에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서 이 한국 구호대원들의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짧지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Never forget it.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a good flight home. And again,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산림청 소속 소방대원 70명, 소방청 소속 70명, 한국국제협력단 대원 3명, 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 3명과 외교부 인력 6명으로 구성된 한국구호대는요,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달 2일 현지로 파견 와서 한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타와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0마일 떨어진 퀘벡주 르벨 슈르 퀘비옹이라는 지역에서 미국 구호대 와 함께 이 진화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인류 역사에 사실 몇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리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이 화재 위험으로 차량 9만 1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의 팰리세이드 2023-24년형, 그리고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2023년형, 그리고 기아의 셀토스 23-24년형, 그리고 소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 등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들 차량의 ISG, 이 ISG라고 해서요, 이 Idle Stop and Go라는 그 부품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차가 멈추면 스탑 사인이나 무슨 신호등 때문에 차가 딱 멈추면 요즘은 시동이 일단 꺼지잖아요. 이제 에너지 연료 세이브 한다고 이제 그런 건데, 멈추고 있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다시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차가 멈추면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이제 스탑 앤 고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에 오일 펌프에 전동 제어기에
손상된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라면서 리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아에는 6건, 현대차에는 4건 잠재적으로 열과 관련돼 있는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행히 실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케이스는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이 전자부품에 의한 과열은요, 화재 외에도 합선을 또 유발해서 차내 다른 어떤 컨트롤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해당 부품은 올 3월부터는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현대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3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는 해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된 것입니다. 현대 측은 일단 그 뉴스를 통해서 리콜 상황을 공개한 뒤에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들에게는 9월 말에, 그러니까 다음 달 말에 우편을 통해서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을 딜러에 가져가면 딜러들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전동식 오일 펌프 그 제어기를 교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리를 받기 전까지는요, 이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을 가급적 실내에 주차하지 말고 야외에 주차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주차 중에도 자칫 과열이나 합선에 의한 어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는 가급적 주차하지 말아달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2번째로 살기 힘든 주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보다 더 살기 힘든 주는 어딜까요? 그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비롯해서요, 자동차 페이먼트, 유틸리티 비용, 자동차 보험 비용, 그리고 이제 인터넷 비용, 전화비, 휴대전화비, 건강보험, 생명보험료 등의 어떤 그 페이먼트 등을 분석한 결과로 나온 결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이 앞서 언급한 그런저런 명목으로 월 평균 $2,838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LA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거밖에 안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나 LA, 오렌지 카운티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주 평균이 $2,838를 매달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는 전국 2위 규모이고요. 전국 평균치는 $2,046인데 이보다 39%나 웃도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가구 평균 소득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달 밀려드는 각종 고지서를 내고 나면 가구 소득은 60%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주민의 고지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평균 $2,402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렌트비는 이보다 조금 낮은 $1,762로 조사됐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34마일 정도 떨어진 샌 라몬이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각종 고지서 납부에 필요한 금액이 $4,390나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이 샌 라몬이 선정된 것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보다 생활비가 더 드는 미 전국 1위 주는 어디인가요? 네, 바로 하와이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는 월 평균 $3,070를 각종 고지서 대금으로 지출을 하면서 소득의 43%를 페이먼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와이의 월 평균 모기지 비용은요, $2,247, 월 평균 렌트비는 $1,856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동물권 강화를 위해서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하라라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이 미국의 삼겹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를 보도했는데요. 미국 내에서 베이컨용으로 팔리는 삼겹살의 도매 가격이 최근 3배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그런데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때문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삼겹살 도매 가격은요, 지난 5월 하순만 해도 파운드당, 이제 1파운드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한 450g 정도 됩니다. 1파운드당 70센트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만은 지난달 말 최근에는 $2.30로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해서
한 달 전인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동물복지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사육시키는 돼지 한 마리당 최소한 24제곱피트 넓이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곳에서 사육된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에서 팔 수 없다. 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법입니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판매 금지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를 사실 제외하면요, 사실상 현재 미국의 돼지 사육 업체 가운데 마리당 24제곱피트 넓이의 사육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사육장에서 길러진 돼지고기를 캘리포니아 주에다가 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이 베이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육류업체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이 큰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은 지난 7월 1일자로 발효됐는데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와의 협상에 따라서 일단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재고를 판매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재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지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겹살의 도매 가격이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자, 도축되기 전에 사육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소한의 동물권을 갖고 살다가 그 이후에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 돼지 동물권 때문에 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우리 한인들에게 삼겹살이 자칫 금겹살이 될 전망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에서 업소를 겨냥한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절도 피해를 본 한인타운의 한 주점에 따르면 한 흑인 남성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좀 써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사용을 허락했는데 화장실을 사용한 그 남성은 화장실 옆에 커튼이 쳐져 있던 그 직원 소지품 보관함을 슬쩍 본 뒤에 거기서 직원 가방 한 개를 훔쳐가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00와 크레딧 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 등을 도난당했습니다. 주인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에 집 주소가 쓰여 있어서 집으로 찾아갈까봐 그 여직원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했지만 온라인으로 리포트하라라는 허망한 얘기만 듣고 나왔다라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달 22일까지 집계된 절도 사건은 8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약 10%가 또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인타운의 그 한 식당에서는요, 히스패닉계 2명이 식사 중이던 한인 여성의 가방을 몰래 훔쳐달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한 한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한인이 옆 의자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도난당해서 이 명품 가방과 그 안에 든 현금 등 무려 약 $16,000가량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북한 그 주한미군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북한이 지난달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엔 군사령부에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이를 어제 크게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트래비스 킹 2병의 행방에 대한 정보 요청에 처음으로 응답하면서 킹 2병의 구금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유엔사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응답은 북한이 킹 2병과 관련해서 협상을 시작할 어떤 준비가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유엔군 사령부가 킹 2병과 관련해서 연락을 했다라는 고점만을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킹 2병의 신병을 북한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어제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킹 2병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제 다음 단계로는 그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레알 뉴스 이 시간에는요, 주로 이제 미국 뉴스와 약간의 글로벌 뉴스 등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이 한국 뉴스 한 가지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오후 퇴근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올해 23살의 최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에는요, 차량을 몰고 백화점 인근에 있는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그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최 씨의 그 연속 범행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사이에 있는 그 시민 무려 14명이 차량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피해자 14명 가운데 12명이 중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최 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이 최 씨는요, 시민들을 향해서 길이 약 한 60cm가량 되는 그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과 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평소에 오가는 시민들이 매우 많은 그런 곳입니다. 최 씨의 난동으로 백화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몸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 범행 직전에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백화점 부근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고의로 마구 들이받는 그런 사고도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행자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여성이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다치게 한 이후에 차량이 이제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는데 조사 중인 경찰은 확실한 범행 동기를 아직은 밝히지 않고 다만 최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라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자, 경찰은 그의 정신병력을 이 때문에 지금 확인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경찰 발표는 아마 내일쯤 있을 전망입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65세까지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대대적인 모병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마트 경비원, 피트니스 강사, 택시 기사, 당신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누구든 당신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진짜 남자가 돼야 합니다. 라고 군 동원령, 모병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직종 불문, 남자라면 전쟁에 나서야 진짜 남자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는 줄곧 병력 부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바그너 그룹이 전장터를 떠나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지난달 크렘린궁은 예비군 규모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존 18세에서 27세 사이로 제한하던 의무 복무 연령을 30세로 늘리고요. 또 예비역 장교의 경우 최대 연령을 65세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그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면제 사유로 인정이 됐던 그런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설정한 목표 인원은 최대 40만 명. 사실상 러시아 남자 총동원령에 가까운 그런 조치입니다. 병력 동원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려는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예비군 소집 통지서 수령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이 소집 통지서를 실제로 직접 수령해야만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러시아 젊은 남자들은요, 입대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으려고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그런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징집위원회가 통지서를 발송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복무 책임이 시작됩니다. 소집 통지서는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전자 송달되거나 정부 웹사이트에 그냥 게시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징집 의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무 의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번 1차 징집 당시에는요, 주소지를 옮기거나,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소집 의무를 회피한 그런 사례들 많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것을 막으려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발송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남자들은 18세에서 65세 사이라면 모두 다 징집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결과적으로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스태프들에게 700억 원대, 달러로는 한 5,500만 달러 통 큰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3월부터 월드 투어 미국 공연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 스태프들에게 총 5,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쏘았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먼저 이 월드 투어에 함께한 화물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각 1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줬습니다. 1인당 10만 달러. 트럭기사 1인당 10만 달러씩 쏘는 통큰 기부를 한 것입니다. 미국 투어 마무리를 앞두고 보너스를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밴드 멤버, 댄서, 조명, 그리고 음향 기술자, 또 음식 케이터링 담당자 등에게도 화끈한 보너스를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얼마를 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트럭기사 1인당 10만 달러, 이건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월드 투어로 약 한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덕에 미국 각 지역 호텔, 식당 등 매출이 폭발하면서 스위프트와 이제 그의 라스트 네임 스위프트와 경제라는 단어를 합성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열린 워싱턴주 시애틀 공연에서는 2.3 규모의 지진과 맞먹는 스위프트 진동이 발생해서 화제를 모으게 됐습니다. 7만 명 규모 공연장에 들어선 꽉 찬 그 관객들이 노래에 맞춰서 일제 다 같이 춤을 추자 땅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진동이 느껴졌다라고 관객들은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스위프트 지진이라는 신조어도 그때 생겼었습니다. 이 엔데믹으로 5년 만에 콘서트 투어에 나선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3월부터 미국 전국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LA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오는 9일까지 공연을 미국에서는 마친 뒤에 52차례의 미국 공연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등에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또 다른 진동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에서의 공연 계획은 지금으로 보니까 없네요. 자,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를 합친 스위프트노믹스. 그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들에게 통 크게 기부하는 스위프트의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가진 자들에게도 확산되는 정말 진정한 스위프트노믹스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